정우 씨,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맞춰야 하나요? 그럼 나는 당신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인가요? 왜 내 감정은 늘 무시당해야 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재혼이었지만 지금은 갈등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홀로 남은 어느 날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의 이정우 씨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외로움 속에서 59세의 김서영 씨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지만 그 앞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재혼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재혼이 어떻게 기쁨과 설렘을 주는 동시에 갈등과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재혼을 통해 느끼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까지 깊이 탐구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정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소중한 통찰과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의 첫 만남은 흐린 겨울날 오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소극적이었던 정우 씨였지만 이날은 우연히도 먼저 말을 걸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기,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영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설명했지만 서영 씨는 밝고 경쾌하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책을 읽는 게 참 좋긴 한데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정우님은 어때요? 저는 사실 이런 모임에 처음 나와봤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영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자리가 참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털어놓았고 서영 씨는 독립적인 삶을 살며 느꼈던 고독과 고민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릴 때 텅 빈 식탁을 볼 때마다 참 허전하더라고요. 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로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이런 기분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매번 모임에서 서영 씨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대를 주었고 서영 씨 역시 정우 씨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뒤 카페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영 씨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정우님은 참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조금 더 용기 내고 싶어진달까요? 그의 얼굴에 살짝 떠오른 미소가 그녀의 말에 답했습니다. 서영님도 그래요. 당신과 대화할 땐 제가 오랜만에 진짜 나로 돌아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호감에서 설렘으로 변해갔습니다.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낙엽이 가득 깔린 길을 걸을 때 서로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순간마다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 씨는 그녀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솔직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오랜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순간 같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영 씨는 그 편지를 받으며 감동과 설렘이 가득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우님,
저도 당신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요.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사랑으로 깊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만나 서로의 온기로 따뜻해진 이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후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는 서로의 곁에서 위안을 찾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랐던 기대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드러나며 관계 속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잃었던 정서적 친밀감과 신체적 교감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느껴지는 신체적 변화와 자신감 저하는 그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고, 그는 서영 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정우 씨는 서영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영 씨,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은 알까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내 살며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는 얼굴에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영 씨,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하지만 난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어요. 난 당신과 함께할 때만이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다고 느낍니다. 서영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에게도 정우 씨는 중요한 존재였지만 그녀는 이전에 결혼해서 경험한 상처와 혼자서 살아온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제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허전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한편 서영 씨는 재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인 신뢰와 더불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자녀들에게 꾸준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 씨는 참아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제가 물어도 될까요?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관계에서도 조금 더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서영 씨, 나도 당신에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내 삶의 중요한 일부이고 그들에게 지원하는 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목적은 점점 더 엇갈렸습니다. 정우 씨는 더 많은 친밀감을 원했고, 서영 씨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찾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밤, 정우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영 씨가 방으로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그는 조용히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서영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 안에서 조용히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요? 뭐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요즘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요. 그냥 솔직히 대화하고 싶어요. 서영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정우 씨. 정우 씨는 그녀를 마주 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걸 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정우 씨, 저는 당신을 존중해요. 하지만 저 자신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자꾸 길을 잃는 기분이에요. 그의 얼굴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진 기대와 목적이 충돌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두 사람은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의 재혼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 씨는 동창 모임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정우 씨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 씨, 이렇게 늦게까지 연락도 없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창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꼭 보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우 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늦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나도 걱정했잖아요. 서영 씨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정우 씨, 나도 내 자유가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대화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며칠 뒤 정우 씨는 비 오는 날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영 씨는 참아왔던 서운함을 터뜨렸습니다. 정우 씨, 오늘 그분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면서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는 안 한 거예요? 정우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밤늦게 혼자 가게 두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서영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속이 상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요. 비 오는 날 배려해준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면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정우 씨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겐 큰 문제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푸는 만큼 나에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관계에는 배려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갈등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영 씨는 활기찬 음악을 틀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난 이런 소리가 스트레스예요. 그냥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요? 아침엔 차분한 게 좋아요. 서영 씨는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항상 당신 방식에 맞춰야 하죠? 나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늘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우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한 아침을 좋아하듯이 당신이 활기찬 아침을 좋아한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와 오해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점점 더 큰 균열을 만들어갔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의 관계는 생활 습관의 차이와 신뢰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며 점점 더 큰 긴장감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트러블은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고 결국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약속 시간을 한참 넘겨서야 들어왔습니다. 서영 씨, 오늘은 대체 얼마나 늦을 작정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늦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정우 씨는 식탁에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했냐고요? 약속 시간은 그냥 참고 사항인가요? 왜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정우 씨, 난 당신한테 보고하면서 살 수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집착하죠? 정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습니다. 집착! 내가 집착한다고요? 난 단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만 중요해요. 나를 생각하는 건 전혀 없잖아요. 서영 씨 역시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나를 당신 방식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다 맞춰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두 사람의 말은 이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날선 언어로 변해갔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잖아요. 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것도 알아요. 그게 단순한 배려라고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친절을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준다고 느껴요. 그게 얼마나 나를 외롭게 만드는지 알아요? 정우 씨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예의를 차린 것뿐인데 당신은 늘 의심하고 날 몰아붙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감시받는 기분으로는 못 살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차가웠고
더 이상의 대화는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말들로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우 씨, 난 정말 당신과 잘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관계의 존립을 흔드는 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은 상처로 남았고 마음속에 쌓였던 불신은 이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것을 느끼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든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는 그동안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각자 안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고 이는 두 사람 모두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첫 결혼 생활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외롭게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그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은 외면받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가 느끼는 고독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재혼 후 서영 씨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이러한 정우 씨의 행동을 지나친 집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영 씨,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서예요. 나에게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답했습니다. 정우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 씨 또한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집착과 무책임한 소비로 인한 갈등을 겪으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도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그녀를 지치게 했고 이로 인해 서영 씨는 재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성과 자신의 삶을 강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우 씨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는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고 늘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야 했어요.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거예요. 정우 씨는 그녀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 씨,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내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의 과거 상처는 두 사람의 현재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애정을 갈구했지만 서영 씨는 독립성을 지키려는 태도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서영 씨는 자유와 안정감을 원했지만 정우 씨는 그녀의 태도를 무관심으로 느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과거에서 비롯된 상처들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혼자 앉아 과거와 현재를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 서영 씨 또한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방어적이었을까? 아니면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걸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걸까?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갈등을 치유하기에는 각자의 상처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과거에서 비롯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영 씨, 나는 우리가 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난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갈등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우리가 더 노력할 여지가 있는지조차 확신이 안 서요. 그들의 대화는 깊은 공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이 교차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관계는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 정우 씨와 서영 씨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 더 서로를 이해하고자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며 들어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우 씨였습니다. 저는 서영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는 늘 독립적이고 때로는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도 참아왔던 감정을 꺼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늘 희생해야 했고 제 의견은 늘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우 씨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갈등을 키운다는 걸 알지만 제 마음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상대방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씨는 애정과 관심을 더 많이 원하고 계시고 서영 씨는 독립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두 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온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날 상담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이 서영 씨에게 기대는 방식이 그녀에게 부담으로 다가갔음을, 서영 씨는 자신의 독립적인 태도가 정우 씨에게 소외감으로 느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잘못한 부분을 알지만 우리가 함께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들어요. 서영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수록 우리 둘 다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갈등, 그리고 서로에게 느꼈던 사랑과 아픔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지막 상담을 받으러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이혼이 우리가 각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에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서영 씨,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은 진심이었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씁쓸했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의 재혼은 사랑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기대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노력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통된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와 김서영 씨의 이야기는 재혼이 얼마나 복잡하고 감정적인 도전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아픈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통해 각자에게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관계가
단순한 감정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